외교부가 끝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베트남과 더 이상 외교적, 경제적 교류가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베트남 총리가 뒤늦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외교부의 결단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3년 전부터 깊이 고민하다가 이번에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모든 원인은 베트남에 있다는 게 정치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베트남 국민들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고조되고 있을 당시 베트남 국민들은 코로나 사태의 원인이 한국에 있다면서 한국인 관광객을 거부하는 등의 보이콧 선언을 했습니다. 당시 우리 외교부는 베트남 정부에 코로나 사태는 국가 간 협력이 중요하다. 베트남 정부는 혐한 분위기를 방관할 게 아니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 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자유일 뿐 정부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결국 베트남 국민들의 혐한 분위기는 절정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한국인 관광객을 폭행하는가 하면 한국 기업 제품을 공개적으로 파기하는 퍼포먼스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혐한 분위기는 치열했습니다. SNS는 혐한 게시글과 사진으로 뒤덮였습니다. 이 당시 서방국의 혐한 분위기도 심각한 상황이었고 정작 원인은 중국에 있었기에 해결책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인들의 이러한 게시글 내용이 해외에도 퍼지면서 우리나라를 향한 혐한 범죄가 더욱 심해지기도 했습니다. 국가적 피해로도 이어졌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경제적 피해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베트남의 경제적 손실이 유독 크다고 우리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이 당시 삼성전자는 매출이 60% 급감했고 현대차는 판매량이 늘었지만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베트남 국민들의 불매운동 탓이었습니다. 베트남 국민들은 혐한 시위를 하면서 한국 제품 불매운동을 이어갔습니다. 이는 관광 도시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다낭시 상인들은 가게에 있던 한국 제품을 모두 일본 제품으로 바꾸는가 하면 눈앞에 있는 한국 제품을 모두 사라지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계속되면서 한국인 관광객도 5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끝내 베트남에서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당장 50만 이상의 실직자가 발생한다는 악재에도 베트남 정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일본 때문입니다. 일본은 한국 기업의 철수 소식 이후 곧바로 베트남 총리와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당시 주요 논의안은 일본이 한국의 경제적 도움을 대체한다는 것이었고 일본 기업이 베트남 현지에 있는 공장 규모를 늘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 검역 조치 완화 이후 상반기 베트남을 방문한 일본인 관광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광총국에 따르면 상반기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은 60만 2천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8배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일본 관광객은 2만 8,200명으로 594% 증가했습니다. 응웬중 칸 관광총국장은 지난 2일 호찌민시에서 열린 일본 에이메현 관광진흥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발병 이후 양국 간 열린 첫 번째 관광진흥 행사로 에이메현만의 특별하고 독특한 관광 특징과 장점이 소개됐습니다. 에이메현은 도쿄에서 비행기로 1시간 30분 거리에 시코쿠 지방 북서쪽에 위치한 현으로 도고 온천, 마스야마성, 오래된 마을 우치코, 시마나미해역 가도 등의 명소로 유명합니다. 일본과의 결속을 다지는 취지의 내용이 줄을 이뤘다는 겁니다. 특히 도고 온천은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애니메이션 영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의 배경에 영감을 준 곳으로 3000년의 역사를 가진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온천입니다. 에이메현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계절마다 즐기는 40종의 감귤, 남해토쿠 계곡의 단풍, 겨울 스키, 시마나미 카이도에 자전거 트레킹과 같은 흥미로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중국, 한국에 이어 베트남의 세 번째 관광시장입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베트남을 방문한 일본인 관광객은 약 100만 명이었으며 반대로 일본을 방문한 베트남 관광객은 전년보다 27% 증가해 약 50만 명에 달했습니다. 칸 관광 총국장은 이에 대해 많은 베트남인들이 일본에 비즈니스, 유학, 여행을 위해 간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관광진흥기구가 베트남인을 대상으로 지난 3월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1.8%가 일본을 방문하기 위해 패키지 여행을 주로 이용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69.6%는 일본에 관한 정보를
주로 여행사들을 통해서 얻는다고 답했습니다. 요시다 겐지 엔티오 대표는 양국 간 관광 진흥 및 홍보의 여행사의 역할이 크다며 민간 여행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베트남 여행까지 일본이 장악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의 코로나 변이가 계속 확산되면서 일본 자체적으로 여행을 자제하는 분위기로 베트남 일본인 관광객도 크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베트남 상인들 다수가 폐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다낭시는 도시 부도 위기를 선언하면서 다시금 한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베트남 정부가 뾰족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여전히 일본 정부만 있으면 된다는 착각을 하자 결국 시위까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업과 정부는 일본이 베트남에 침투하면서 더 이상 베트남에 투자할 가치 그리고 외교적 파트너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철수에 이어 우리 외교부는 베트남 정부와 단교를 선언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베트남 정부와의 교류가 중단되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 우리 정부는 그러나 베트남 이외의 동남아 국가와 오래전부터 접촉해왔고 우리 기업들의 동남아 분산 투자도 가시화되고 있어서 오히려 훨씬 큰 이익이 될 예정이다. 경제적 이익은 수조 원 규모 이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뒤늦게 위기를 직감한 베트남 총리는 한국에 긴급 회담을 요청했습니다. 일종의 SOS인 셈입니다. 최근 베트남 정부를 향한 불만이 고조되면서 베트남 국민들은 총리 탄핵 시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 총리는 이를 보고 뒤늦게 위기를 직감했고 이제서야 한국에 손을 내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베트남 정부는 한국의 경제적 도움은 우리 베트남이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한국만큼 중요한 파트너는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대화를 하고 싶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외교부는 베트남과 더 이상 볼 일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베트남과의 교류로 우리 기업들이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 경제적 손실이 국가적 손실로 이어졌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더욱 안전한 파트너를 찾을 필요가 있었다. 이미 좋은 파트너를 찾았기 때문에 베트남 정부와 볼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초비상 사태가 된 것입니다. 한국의 경제 지원이 지극히 낮아지면서 베트남은 대규모 실직자가 발생했고 지역 경제도 더 이상 활성화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방 도시 부도가 진행되면서 중앙정부의 국고까지 바닥나기 시작하면서 IMF마저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긴급회담을 요청했지만 베트남의 제기는 이미 늦었다는 겁니다. 베트남은 일본의 특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고 한국의 중요성을 간과했습니다. 베트남 현지 경제 전문가는 아무리 공산국가라고 하지만 이번 사태는 국민들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한국의 의존도를 낮출 필요는 있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한국을 등 돌릴 수는 없다. 한국이 베트남을 외면하는 순간 국가 부도로 이어진다는 것을 정부가 모를 리 없다며 일본과 손을 잡겠다는 것은 큰 오판이다. 경제 식민지가 되고 싶다는 메시지로밖에 안 보인다고 일침했습니다. BBC 등 외신들도 베트남의 오판을 비판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베트남은 한국뿐 아니라 유럽 경제 파트너도 잃은 꼴이라며 베트남은 스스로가 리스크라고 증명한 것이다. 이런 수준 낮은 판단이 계속되는 나라에 더 이상 투자하고 싶은 나라는 없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베트남 이외의 동남아 국가와 이미 손을 잡았습니다. 삼성전자는 베트남 현지 스마트폰 생산 비율을 크게 줄이고 중국과 유럽 그리고 한국의 생산 비중을 늘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삼성은 베트남 의존도를 줄일 준비가 완료된 상태라는 겁니다. 현대차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공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 국민들의 국민성과 정부의 오판이 결국 재갈등을 찍은 것이라는 걸 한국이 증명했습니다. 베트남은 뒤늦게 정신을 차리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이미 많이 늦은 걸로 보입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